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좀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뜬금없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이브리드 체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1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는 당대표 뽑는 거고 그러니까 1등이 당대표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돼요. 2부 리그는 이제 최고위원인데 여기서 2, 3, 4,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을 저기 하고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로 하나 뽑고 뭐 그래갖고 총 뭐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의 이제 단일 지도 체제인데 집단 지도 체제는 그냥 일부 리그 하나만 있어갖고 1등부터 5등까지가 1등이 대표 최고위원하고 나머지가 이제 최고위원하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일부 리그에서 1등 대표 최고위원, 2등, 3등 최고위원. 또 2부 리그는 별도로 둬서 거기서도 또 최고위원 한 2명 뽑아갖고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혼합 체제로 간다. 절충형으로 간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그 저기 지금 말들이 많은데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설명하기 힘드니까 말이 많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또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나왔겠고, 우리 황의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쓰실 분이 아닌데 이것을 쓰신 것은 어디서 뭔가 누군가가 또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뭐 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당원과 민심 반영 5대5를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사실 그 불만이 많으시고 저희를 질타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집단 지도 체제냐? 예전에 그 봉숭아학당으로 돌아가고 싶냐?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있고 왜 당원들이 버젓이 있는데 민심을 반영을 하느냐? 당원은 당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지. 저는 거기에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에 그 5대5 룰을 들고 나온 거는 딴 게 아닙니다. 지난 민심 저희가 총선을 통해서 민심을 봤잖아요. 예전에는 용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 기조하에서 저희가 김기현 대표를 뽑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된 절차가 있었죠. 연판정 돌았고 그죠? 3%밖에 안 됐던 당대표와 후보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용산이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체제하에서 저희가 당을 이끌다 보니까 그 체제도 김기현 대표는 결국에는 사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 체제하에 저희가 총선을 치렀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민심과 당심 또 민심과 용심은 최소한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 괴리감이 있다 이걸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국민한테 다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민심 얘기한 거고 네. 지도부 체제도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류를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변한다는 거에 상징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단일 체제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전체주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민주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무게감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뭐 따질 건 따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총의를 모아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여주고 그런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가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래 저 당한테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저 당한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단일 체제로 가거나 당 대표한테 과도한 뭐 권력이 간다고 하면은 또다시 저희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그 단일 지도 체제로 간 다음에 성공한 지도부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그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2012년 없어요. 아니 2012년 이제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는 단일 지도 체제보다도 아예 비상 정권을 다 위임을 했거든요. 비상 정권을 위임을 네. 해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이제 볼 수가 있는 잠깐만. 거죠. 거기는 정말 죄송한데 반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선출 단일 체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꾸는 선출이냐,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선출이냐 비대위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이제 그 선출 방식 빼놓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저쪽은 이재명 유일 체제 일극 체제로 가갖고 그야말로 이재명의 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텐데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전체주의고 민주주의의 실종 다 아는데 우리 당은 이제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데 과거에 이제 최악의 경우가 2016년 김무성 당대표 2등 서청원 최고위원 막 있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때 이제 봉숭아 학당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그다음에 그 결국 그 2010년 총선 때 그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가 이제 저 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현실이니까 이쪽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쪽은 중구난방이다. 이러면 이게 최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우리 당을 살리고 우리 정부를 지키는 것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번 선거 하면서 너무 두려웠던 게 뭐냐면 백석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거든요. 인천에서 인천시당에서는 저희들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그 여의도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내줬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때는 백석이 무너진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 전부 지는 걸로 나와서 네. 14대 0으로 나왔기 때문에 백석이 무너진다고 봤고 다행히 우리가 8석 오버로 지금 이 정부와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의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재용 위원장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저는 집단지도 체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백석이 무너지는 순간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이미 너무 많이 골이 상당해요. 저는 진짜 저희 지역구가 어마어마하게 골이 깊은 지역구를 제가 띄워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는 인천에서도 구도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지어 이 8번 지지세가 굉장히 강해요. 자유통일당. 그래서 제가 그 유세차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28이라는 이 팻말을 쓰신 분들이 제 유세차 앞에서 지역구는 2번, 비례는 8번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8번을 지지하시는 그분들의 애국심이나 이런 거 제가 충분히 다 알겠지만 2.8%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 또 한쪽 극단에 있다는 이제 또 역시 나가서 만든 개혁신당도 3.6%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위치하면서 정말 최고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또 당시 우리 지역구가 이학재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네. 삼선하신. 근데 이학재 의원이 또 탄핵에 찬성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 그 골이 7년 동안 이어져서 그때 탄핵이 불가피했다와 그렇지 않다가 당 안에서 당원들끼리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방송하면서도 여기 지금 이렇게 댓글 나오는 거를 봐도 정말 우리 당은 지금 너무너무 그 계파 간의 전쟁이 격심합니다. 근데 고작 108석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여기서 아무개가 좋다, 아무개한테 유리하다, 아무개한테 불리하다 이런 여유 있는 소리를 하기에 진짜 비주류로 분류된 8명만 저녁 먹고 딴 생각 품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 정부, 우리 당은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 그러면 단일 대표를 했을 때 비주류까지 모두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집단 지도체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모든 계파가 다 들어온 다음에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어쨌든 공식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가 버텨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다만 주류 비주류로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처럼 뭐 친한이니 친윤이니 비윤이니 반윤이니 이러면서 뭐 또 세보개니 뭐 누구는 절대 우리랑 겸상도 안 하느니 이러면서 하기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절대 한가하게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아니다. 지금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고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이 있던 지역구를 갔던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보수 정계는 못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요. 일단 그 하이브리드 체제 이거는 좀 뜬금없는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기존의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과거와 같은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갈 것인지 뭐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또 이제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장단점이 자연스럽게 이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열어놓고 좀 집단 지성으로 좀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꼴통은 아니잖아요. 네.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꼴통은 아니니까요. 저는 네. 이런 논쟁 자체가 네. 허용되는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우리 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논쟁도 억눌리는 그런 당으로 되어 왔어요. 네. 특히 탄핵 이후에는 더더욱 그게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빠져나갔고요. 결국에는 수도권이라는 곳이 어딥니까? 진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곳이 수도권 아닙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총이 그 논의 토론과 논쟁이 가능해서 그걸 통해서 가장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구조, 그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치우친 의견만 듣는 그런 당으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성원이 영남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견만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와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것, 특히 절대절명의 이 당, 그리고 이 당이 지금 무너지면요, 국민의힘이 무너지면은 저는 대한민국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냥 이대로 그냥 더 말려 죽을래? 아니죠. 뭐든지 변화를 취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일환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